이웃하지 않도록, 그러면 이 이웃하지 않도록 어떻게 풀 것이냐 인데, 어떻게 해야 돼? 세 명 모두 다 찢어져 있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찢어야지 간접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준다고 해도 제3지대까지 같이 나오니까 답이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웃하지 않도록 그러면 적극적으로 찢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찢으려면 뭐부터 세우느냐? 잘 들어봐. 칸막이부터 세우는. 칸막이. 칸막이. 그러니까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말라 그러면 여학생 3명 사이사이에 칸막이를 세우는 건데, 그 칸막이의 역할을 누가 하는 거야? 남학생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칸막이의 역할을 하게 되니까 남자 4명을 먼저 줄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현재까지 모습 시작. 4팩토리얼 1 끝나지 않았다. 왜? 남자 4명만 줄 섰으니까. 얘네들이 칸막이 역할을 한다니까. 그럼 여자 3명은 어디다 줄 세우면 돼요? 이 칸막이 사이사이에. 칸막이가 4개면 5자리가 생겨요. 칸막이가 10개면 11자리가 생긴대요. 그 5자리 중에서 여학생은 몇 명만 줄 서는 거니까, 3명만 줄 서는 거니까 5자리 중에서 3자리를 뽑아요. 그 다음에 그 뽑혀진 3자리에다가 줄 세우면 돼요. 5자리 중에서 3자리 뽑아서 줄 세우는 방법이 있으니까 시작. 5 퍼뮤테이션 3을 곱하면 된다. 이 5자리 중에 3자리를 뽑아서 줄 서는 거니까 이렇게. 여기에 여 이렇게 앉으면 시작. 남, 여, 남, 여, 남, 여니까 여학생들은 무조건 이웃하지 않게 된다. 칸막이 사이사이에다가 줄 세운다. 어떻게 줄 세워도 되고, 이 5자리 중에서 3자리만 뽑아서 줄 세우면 되니까 이런 느낌으로 가셔도 되고. 근데 요거를 잘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선생님, 5명 중에서 3명 뽑아서 줄 세우는 건데 5자리 중에서 3자리 뽑아서 줄 세우는 것도 이건가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조합을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고1 지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5개 자리 중에서 일단 3자리를 먼저 선택해. 순서에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3자리가 선택됐다 그러면 그 뽑혀진 3자리에 3명을 뭐 하면 돼? 시작. 줄 세우면 되는데, 이거를 한 방으로 뭐라 그래요? 이게 바로 5 퍼뮤테이션 3이거든. 그래서 한 방에 5자리 중에서 3자리를 뽑아서 줄 세우는 방법의 수는 5 퍼뮤테이션 3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게 끝이에요. 이웃하지 않도록 그러면 어떻게 하지? 시작. 적극적으로 찢어야 한다. 무슨 적으로? 적극적으로 찢어야 한다. 적극적으로 찢어야 한다. 적극적으로 찢어야 한다. 한국인 4명과 미국인 5명이 있다. 한국인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줄 세우는 경우의 수를 세우시오. 그러면 얘네들이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누구 먼저 줄 세운다? 시작. 미국인 먼저 줄 세운다. 미국인 5명을 먼저 줄 세운다. 현재까지 5팩토리얼 1 끝나지 않았고, 한국인 4명을 줄 서야 되는데 칸막이 사이사이가 몇 자리 생기니까 6자리 생기니까 6자리 중에서 4자리 뽑아서 줄 세우면 된다. 이게 바로 적극적으로 찢는 방법, 이웃하지 않도록 줄 세우는 방법의 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어요? 하나만 더 할까? 하나만. 정말 중요해. 지금 잘 들어봐. 부모와 내 아이가, 그럼 총 몇 명이에요? 6명이죠. 일렬로 줄 설 때 부부라 그러자. 부부끼리는 이 2명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세죠. 이렇게 돼요. 부모와 내 아이 총 몇 명이에요? 6명인데 6명이 일렬로 줄을 서는데, 이 부모는 이웃하지 않, 그냥 부부라 그러지 말자. 부모는 이웃하지 않도록. 그래, 좋아. 그래. 부모는 이웃하지 않도록 줄 서라. 적극적으로 부모를 찢으면 되니까 누구 먼저 세우면 돼요? 내 아이를 먼저 세우면 돼요. 해봐. 시작. 4팩토리얼 1 끝나지 않았고, 그럼 빈자리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 사이사이 5자리 중에서 2자리 뽑아서 부모를 줄 세우면 된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얘가 24가지고요. 집중해. 집중하라 그랬어. 반전이 숨어 있어.
5, 4, 20이니까 답은 시작. 480까지 끝!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이웃하지 않도록이에요. 그런데 뭐를 하지 말라 그랬냐면 여사건 이웃하지 말라 그랬잖아. 여사건은 뭐야? 전체 경우의 수에서 6팩토리얼에서 못 뺀 거. 부모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면 안 된다. 여사건으로 풀지 말라. 여사건으로 풀면 어떻게 되냐면 부모를 주머니 속에 집어넣는,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는 게 여사건이니까 부모를 주머니 속에 집어넣어. 그럼 내 아이랑 주머니 하나니까 시작. 5명을 줄 세우는 거지. 일 끝나지 않았고 주머니 안에 있는 애들 부모끼리 자리바꾸면 안 돼. 이게 바로 여사건을 이용하는 거거든. 720에서 240을 빼는 거니까 최종적인 답은 480이 나오는. 아까 구했던 거 진짜 답이 480인데? 여사건 이용해도 480이네? 이런 된장? 여사건 이용해도 되네? 여사건 이용하지 말라고 제3의 경우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사건 이용해도 되네? 돼요. 생각 안 된다 그랬잖아요. 돼요. 언제만 되냐면 2명이 이웃하지 않을 때는 돼요. 왜? 아까 안 된다는 이유는 딱 하나였잖아. 왜 안 된다 그랬어요? 이웃한 경우도 아니고 이웃하지 않은 경우도 아닌 제3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런데 2명은 제3의 경우가 없어요. 왜? 이렇게 돼 있으면 붙어 있는 거고 이렇게 돼 있으면 떨어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2명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웃했다, 이웃하지 않았다밖에 없으니까, 제3의 경우가 없으니까 2명이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의 수는 여사건을 이용해도 돼요. 그거조차도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어려운 문제를 대비해서. 내가 얘기했잖아, 첫 시간에. 여러분 만점 받도록 해야 된다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경우까지도 알고 계셔야 된다. 왜 된다 이때? 2명이 이웃하지 않도록은 여사건이 가능하다. 왜? 제3의 경우가 없으니까. 아, 좋아요. 그런 느낌까지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 3명 이상부터는 무조건 멀리 원. 시작. 칸막이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찢어야 한다. 네 번째, 남녀 교대를 볼까요? 예를 들어서 남학생이 3명, 여학생이 5명이 있다. 남녀 교대로 줄 서는 방법의 수를 계산하시오. 답 시작. 불가능하다가 답이야. 끝. 이건 잘못 냈어요. 불가능해요. 왜요, 선생님? 남녀 교대가 안 돼요. 왜요, 선생님? 여학생 5명이 이렇게 있잖아요. 얘가 지금 여학생 5명이 있는데 남학생 3명이 최대한 많이 쓰더라도 맨 마지막에 여학생끼리 뭐 하게 돼요? 붙게 돼요. 선생님, 최선을 다했잖아요. 인정 안 해요. 수학에서 남녀 교대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교대가 돼야 해요. 일부만 교대되면 남녀 교대로가 아니에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풀어요? 못 풀어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잘못 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 작을 때는 가능하죠. 이럴 때는 여학생 5명을 먼저 세우세요. 여학생 5명 세우는 방법에서 시작. 5팩토리얼 1 끝나지 않았어. 교대가 되려면 남자 4명 어떻게 세면 돼? 앞쪽에 세면 안 된다? 그럼 붙으니까. 남자는 여자 뒤쪽에 서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4명을 4자리에 줄 세워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줄 세우면 여남. 아, 남녀 교대 됐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이 시작. 이게 최종적인 답이다, 이거야. 그랬더니 또 어떤 친구들이, 대충 듣고 있는 친구들, 여러분 반성에 이런 의문이 들었다면 어떤 애는 또 이러더라고. 쌤, 아까 이웃하지 않도록이랑 왜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지 않나요? 이웃하지 않도록은 특정 성벽만 찢어놓으면 되는 거지만 지금은 계속 교대로만 되는 거니까, 아까는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됐었지만 얘네들 칸막이라고 봤을 때 지금은 완전히 교대가 되기 위해서는 남학생이 하나 더 적으니까 무조건 이 4자리에 4명이 줄 설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남녀 교대로랑은 완전히 다른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여자 5명 쓰고 남자 4명 쓰면 끝이다. 여기도 반전이 있어. 그런데 뭐냐? 남학생 5명, 여학생 5명. 남녀가 동수야. 같은 숫자야.
남자도 5명이고 여자도 5명인데 일대 남녀 교대로 쓰라 그러면 일단 시작은 똑같아. 여학생 5명을 줄 세워요. 여학생 5명 줄 세워요. 하나, 둘, 셋, 넷, 5명. 아직도 일 끝나지 않았어. 이제 남자 5명을 줄 세울 건데 동수일 때는 남자가 맨 앞으로 가도 남녀 교대가 되고 여자가 맨 앞에 서도 남녀 교대가 되지. 그러니까 남자가 앞쪽에서도 남녀 교대는 가능하고 뒤쪽에서도 남녀 교대는 가능하거든. 그거를 결정해야 해요. 아까 하나가 적을 때는 무조건 남자가 뒤로 가야 되겠지만 지금은 동수기 때문에 남자가 앞으로 가도 되고 남자가 뒤로 가도 되니까 남자 5명을 줄 쓸 때 아직 줄 세우지 말고 앞에 쓸지 뒤에 쓸지를 결정하는 방법의 수가 2가지다 이거야. 그런 다음에 아직도 일이 안 끝난 거야. 이 2가지 중에서 만약에 앞쪽에 쓰자 그랬으면 어떻게 되면 돼요? 남자 5명을 이 앞자리 5개에다 줄 쓰는 거니까 5팩토리얼로 마무리 주면 되고, 만약에 이 2가지 중에서 남자가 뒤쪽으로 쓰도록 결정이 됐다 그러면 이 뒷자리 5개에다가 1로 줄 세워버리면 되니까 이게 바로 끝이다. 그러니까 남녀 동수일 때는 그냥 남자 팩토리얼 여자 팩토리얼 사이에 뭐가 들어온 시작? 2가지가 들어간다 이거지. 굳이 이 2가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남녀 또는 연합 둘 다 되니까 남자가 앞쪽으로 쓸 수도 있고 뒤쪽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 2가지인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여자 5명을 세운다 일 끝나지 않았고 남자가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쪽에 서도 되고 뒤쪽에 서도 되니까 그거를 결정하는 방법에서 2가지 일 끝나지 않았고 여기서 결정된 대로 그 자리에 5명을 줄 세우면 된다. 끝! 요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마지막 이야기. 뭐뭐 사이에 뭐뭐가 오도록도 들어가 보도록 하죠. 뭐뭐 사이에 뭐뭐가 오도록은 이런 거예요. 부모와 새 아이가 있다. 총 이번엔 몇 명이야? 5명이지. 얘네들이 일렬로 줄을 쓸 때 뭐뭐 사이에, 부모 사이에 몇 명이 오도록 할까? 한 명의 아이가 오도록 이렇게 돼 있다 그럴까? 부모 사이에 한 명의 아이가 오도록 줄 세우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부모 사이에 한 명의 아이가 오도록 줄 서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부모 사이에 한 명. 그러면 이 얘기거든. 아빠가 여기 있어. 엄마가 여기 있어. 우리 옛날에 엄마 그릴 때 항상 이렇게 뽀글뽀글하게 그렸었는데 요즘은 안 그렇지. 와, 진짜 요즘 엄마 이렇게 안 그리겠네. 와, 그러네. 이게 바뀌었구나. 우리 때랑 다르네. 난 맨날 미술 시간에 이렇게 그렸거든. 엄마 아빠 그리라 그러면 근데 이 사이에 몇 명이 오래? 아이 한 명만 오래. 아이 한 명이 또 들어왔어. 그럼 안 돼. 무조건 한 명이 와야 돼. 나머지 애들은 바깥쪽에 줄 서야 돼. 그러려면 무슨 틀을 유지하라는 얘기냐면 이런 3인용 틀을 유지하라는 얘기니까 아예 3인용 박스를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뭐뭐 사이에 뭐뭐가 오도록 그러면 키워드가 뭐냐? 박스야. 3인용 박스를 만든다. 박스. 부모 사이에 한 명의 아이가 오도록 그러면 3인용 박스를 만들자. 부모 사이에 한 명이 와야 되는 거니까 부모를 먼저 박스에다 채워. 부모 2명을 양쪽 끝에 채우기 위해서 시작. 이 팩토리얼 끝나지 않았고 현재는 뭐야? 부모가 줄 섰어요. 그럼 박스 채우려면 3명의 아이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여기다 줄 세우면 되는 거니까 3퍼뮤테이션 1까지 하면 이제 드디어 3명이 박스를 완벽하게 채운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몇 명이 울고 있니? 3명의 아이 중에서 박스 안에는 1명밖에 없으니까 지금 2명의 아이가 바깥에서 울고 있어요. 얘네들도 줄 세워야 되니까 아직도 일이 안 끝난 거고. 선생님 2명이 줄 서면 되니까 이 팩토리얼인가요? 땡! 틀려. 왜? 2명만 자리 바꾸는 게 아니지. 왜? 2명 중에 1명은 박스 앞에 가도 되고 2명 다 박스 앞에 가도 되고 박스도 순서를 결정해야 되는 거니까
나머지 2명이 남아있다면 그 2명과 조금 전에 만들었던 이 박스를 하나로 보고 주머니처럼 하나로 봐서 3개의 순서를 배열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3팩토리얼 곱해야 된다. 끝! 이게 바로 뭐뭐 사이에 뭐뭐 오도록 박스 제작입니다. 박스 제작. 한국인 2명과 일본인 8명, 총 10명의 사람이 일렬로 줄을 쓸 때 한국인 사이에 몇 명이 온다 그럴까? 3명! 3명의 일본인이 오도록.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3명의 일본인이 오도록. 뭐 사이에? 한국인 사이에. 몇 명의? 3명의 일본인이 오도록. 그럼 몇 인용 박스가 필요해? 한국인 사이에 3명, 5인용? 5인용 박스. 여기를 먼저 채워야지. 어떻게 채웁니까? 한국인 사이에 3명이 오는 거니까 한국인 2명을 양쪽 끝에 줄 세. 시작. 이 팩토리얼 엔드. 일 끝나지 않았고 현재까지 모습 한국인이 줄 섰어요. 뭐 해야 돼요? 3명을 채워야 돼요. 3명은 몇 명 중에? 일본인 8명 중에 3명을 줄 세. 시작. 8 파뮤테이션. 여기까지가 뭐야? 박스까지 채운 거지. 근데 몇 명이 울고 있어? 전체 10명 중에서 5명만 이 안에 있으니까 바깥에 5명이 울고 있어요. 그럼 5팩토리얼? 아니, 박스를 하나로 봐서 나머지 5명인가 전체적으로 시작. 6명을 줄 세버리면 된다. 끝! 이게 바로 뭐뭐 사이에 뭐뭐가 오도록이다. 여기까지를 순열 탑5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순열 이야기는 끝입니다. 5가지 시작. 이웃하도록, 이웃하지 않도록, 남녀교대 뭐뭐 사이에 뭐뭐 오도록, 적어도 한쪽 끝에 뭐뭐 오도록. 여러분이 대답해봐. 자, 이웃하도록 그러면 어떻게 줄 세우면 돼요? 이웃하도록 얘기해봐. 이웃하도록 어떻게 하나? 이웃할 대상들을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얘를 하나로 본다면 전체로 줄 세웁니다. 일 끝나지 않았고 주머니 안에 있는 애들끼리 자리 바꾼다. 이웃하지 않도록은 조심해야 돼. 적극적으로 찢어야 된다. 왜? 제3의 경우 이웃한 것도 아니고 이웃하지 않은 것도 아닌 경우가 발생하니까 여사건으로 풀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찢기 위해서 칸막이를 먼저 세우고 그 칸막이 사이사이에다가 이웃하지 않아야 될 대상들을 세우면 된다. 단 2명이 이웃하지 않도록은 제3의 경우가 어차피 없으니까 2명이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의 수는 여사건을 이용해도 좋다. 남녀 교대로 남자 세우고 여자 세우면 되는데 동수일 때는 2를 곱한다는 것만 조심하면 된다. 뭐뭐 사이 뭐뭐 오도록 박스. 몇 인용 박스? 3인용, 4인용, 5인용 박스. 뭐뭐 사이에 뭐뭐가 오도록을 보면서 박스를 먼저 채운다. 나머지 애들은 한꺼번에 줄을 세우면 된다. 맨 마지막 적어도 한쪽 끝에 뭐뭐 오도록. 보통 적어도가 들어오면 분류할 가지수가 너무 많다. 여사건이 더 적을 가능성이 높다. 이럴 때는 여사건을 이용해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주면 된다. 여기까지가 순열 탑5 끝났어요. 자, 이제부터 기초의 마지막 조합 들어가겠습니다. 뭐 간다고? 조합. 조합 시작합니다. 조합. 빰빰. 조합 시작하겠습니다. 조합. 조합. 조합이 영어로 뭡니까? 컨비네이션. 컨비네이션 피자 알아요? 컨비네이션 피자가 뭐야? 한국말로 조합 피자. 컨비네이션. 조합 피자. 순서에 상관없어. 피망, 마카로니, 페페로니. 마카로니도 들어가나? 옥수수, 파인애플, 할라피뇨. 또 뭐 있지? 치즈. 또 뭐 있지? 이런 것들을 순서를 결정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컨비네이션 피자 우리 선택할 때 토핑 추가할 때 보통 어떻게 해요? 그냥 선택만 하지 거기다가 하고 싶은 말에 셰프님
피망을 맨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이런 말 안 하잖아. 그러니까 순서에 상관없이 어떤 재료를 선택할 것이냐, 어떤 재료를 사용할 것이냐, 순서에 상관없이 재료를 선택만 하는 경우의 수,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를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조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를 뭐라 그래요? 시작. 조합. 선생님 수녀는 뭐였는데요? 7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경우의 수를 순열이라고 얘기했어요. 7명 중에서 3명을 잘 들어봐. 뽑아서 줄 세우는 방법의 수가 순열이었어. 근데 조합은 뭐야? 뽑기만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순열은 2가지 일을 한 거지. 사실상 이 안에는 2가지 일이 있어. 7명 중에 3명을 뽑는 방법도 이 안에 들어있고 뽑혀진 3명을 줄 세우는 것도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 그냥 한 줄로 뽑아서 줄 세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이 안에는 몇 가지? 2가지 액션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조합은 그 중에서 2가지 중에 뭐만?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를 순서에 상관없이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를 조합이라고 얘기하자고. 그거를 사람들은 어떻게 쓰도록 약속했냐면 7명 중에서 3명 중을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를 7 컴비네이션 3 이렇게 쓰도록 약속을 하고 또는 7P3, 7C3 이렇게 읽어주셔도 좋다. 뭐 하는 거라고? 7명 중에서 3명을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순열은 2가지 액션을 하는 거고 조합은 1가지 액션을 하는 거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순열이 더 간단해요? 조합이 더 간단해요? 원래는 조합이 더 간단해야 되는데 인간의 세상에 나오면서 뇌 구조상 순열이 더 쉬워요. 인간은 뽑아서 줄 세우는 거는 쉬워. 그런데 뽑기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뽑아서 줄 세우는 것 중에서 뽑는 액션만 뽑아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7명 중에서 3명을 뽑기만 하는 방법의 수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7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방법의 수를 먼저 생각을 해. 근데 이 안에는 7명 중에 3명을 뽑는 액션도 들어있지만 줄 세우는 액션도 들어있잖아. 그 3명이 줄 서는 액션만 이 안에서 제거시키면 되잖아.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바로 뭐냐? 나누는 거예요. 3명이 줄 세우는 방법의 수 3팩토리얼이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제거하는 거예요.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나눠버리면 제거가 되죠. 이게 조합을 푸는 유일한 방법이나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순열을 거쳐서 풀어야 돼요. 7명 중에 3명을 뽑기만 하는 방법의 수는 7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줄 세운 다음에 3명 줄 세우는 거 취소, 일 저지른 다음에 뒤처리,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해요. 7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방법의 수는 7명 중에서 3명을 뽑는다. 고배 법칙 일 끝나지 않았다. 왜? 3명이 줄 아직 안 섰으니까. 그 3명이 줄 서면 끝!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얘를 구하라 그러면 양변을 뭘로 나누면 돼요? 맞아요. 3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야. 7명 중에 3명을 뽑기만 하는 방법의 수는 뽑아서 줄 세운 다음에 줄 세우는 액션을 제거시키면 되는 거구나. 실제로 그렇게 풀어요. 진짜로. 실제로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조합을 구하는 쉬운 방법이에요. 어떻게 풀자고? 일단 7 퍼뮤테이션 3 뭐예요? 7부터 시작해서 3개를 먼저 곱한 다음에 3명이 줄 세우는 방법에서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뒤에 나온 거거든요. 3명이 뽑힌 거니까. 이 안에는 3팩토리얼이 들어있고, 이 들어있잖아. 이게 3팩토리얼 아니야. 걔를 제거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3팩토리얼을 나눠서 제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뭐예요? 시작. 35가지. 7과 5만 곱하면 되니까 답은 35가지가 된다. 끝! 우와. 8명 중에서 4명을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오. 어떻게 하냐? 8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줄 세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8 퍼뮤테이션 4를 계산하시면 되지. 그런 다음에 뒤에 거 팩토리얼로 나눈다 이 얘기야. 이게 바로
조합이구나. 그래서 약분하면 요게 이것만 없으면 되겠다. 6이 없어지고 얘는 2로 바뀔 테니까 얘는 얼마 시작? 70까지다. 7호 35의 2배니까 70까지다. 앞으로 봐봐. n명 중에서 r명을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는 n 퍼뮤테이션 r을 계산한 다음 뭘로 나눈다 시작? 뒤에 거 팩토리알로 나눈다. 이게 바로 컨비네이션을 계산하는 방법의 수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n명 중에 r명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방법의 수. 서로 다른을 붙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외우면 안 되고 가슴으로 느끼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사람으로 항상 설명을 합니다.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 방법의 수는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줄 세운 다음에 줄 세우는 액션을 제거시킨다. 이런 느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얘기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뭐? 우리 아까 퍼뮤테이션을 이렇게 쓸 수 있었잖아요. 뭘로? 앞에 거 팩토리알을 분자에다 쓰고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알을 분모에다 쓰면 이게 바로 퍼뮤테이션인데 그거를 뒤에 거 팩토리알로 나누라 그랬으니까 이래도 되죠. 단 n은 r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교과서에 또 시뻘건 글씨로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외우지 마라. 이거 외우라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면 되지. 실제로 컨비네이션은 이렇게 팩토리알로 바꿔서 푸는 것보다는 그렇지. 퍼뮤테이션을 뒤에 거 팩토리알로 나눠주시는 게 훨씬 더 낫다. 9 컨비네이션 3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아까 7 컨비네이션 3 많이 나왔었지. 이거 35가지. 8 컨비네이션 4 이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70까지. 이거 좀 알아두는 게 좋은데. 9 컨비네이션 3까지도 좀 알아두는 게 좋은데. 어떻게 풀어요? 9 퍼뮤테이션 3을 뒤에 거 팩토리알 3 팩토리알로 나누는 거니까 요게 4가 되고 요게 3이 돼서 3, 4, 12 해서 84가지가 돼요. 그쵸? 요 진짜 많이 나오는 것들 몇 가지는 좀 기억해 두는 게 좋은데 저와 함께 하면 금방 기억되는데 6컴맨 3은 6 퍼뮤테이션 3을 뒤에 거 팩토리얼로 나누면 20이 되고요. 5 컴비네이션 2는 10이 돼요. 4 컴비네이션 2가 6이 되고요. 여러분 딱 요 정도까지만 기억해 둘까? 한 번만 뭐 무조건 외우라는 건 아니고. 근데 숫자가 좀 예쁘지 않아요? 숫자가 좀 예쁘잖아. 7, 5, 35 9 컴비네이션 3은 여기서 1 작은 거랑 1 큰 거. 84. 기억하기 쉽지 않니? 8 컴면 4? 70. 숫자 예쁘잖아. 5, 20. 4랑 2랑 더하면 6이고. 63 빌딩에 뭐 20명 뭐 있는 거. 이런 거. 벌써 외웠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 될 것 같은데. 이거 6가지, 5칸맷이 10가지, 얘는 20가지, 얘는 35가지, 얘는 84가지, 얘는 70가지. 내가 이런 걸 또 기억하라는 이유는 컨비네이션만의 아주 독특한 무기가 있어요. 컨비네이션만의 무기. 여러분 우리 반 학생이 100명이라고 해봐. 잘 들어봐 내가 하는 말. 100명이 있대. 제 앞에 100명이 있어요. 제가 담임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100명의 학생들 중에서 밥을 사주려고 봤더니 요즘은 비빔밥 하나에 한 10,000원 정도 하잖아. 12,000원인가? 요즘 12,000원 정도 드나? 밥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응? 몇 년 전만 해도 한 7,000원, 8,000원 먹었었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 그래서 제가 했던 백반집이 망했을 거예요. 그때 메인 2개였지. 메인 2개 반찬 6개인가 그랬잖아. 근데 그거를 8,300원으로 했으니 적자가 날 수밖에 없지. 지금 같았으면 한 2만 원 정도 됐을 거다. 야, 지금 같았으면 정말 그 정도의 퀄리티라면. 멋지다. 진짜 최고였는데. 아무튼 10,000원짜리 밥을 사주려고 지갑을 딱 열어봤어요. 지금. 여러분 새끼들 공부 열심히 하는데 이 수능 특강 열심히 하는데 내가 맛있는 걸 사줘야지. 그래 딱 지갑을 딱 열어보니 어머 98만 원밖에 없네. 얼마밖에 없다고? 98만 원밖에. 그러면 밥 먹으러 98명이 가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뽑으면 돼. 100명 중에서
밥 먹을 몇 명을 뽑으면 돼? 시작. 98명을 뽑으면 돼. 너 나와! 야, 밥 먹으러 가자! 이래버리면 되죠. 그렇게 되면 안 뽑힌 애들이 지금 어떤 심리 상태일까요? 막 외지부터 시작해서 되게 괴로울 거 아니야. 그치? 내가 뭐 잘못했나 막 이런 느낌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98명은 행복하겠지만 2명은 괴롭잖아. 그래서 현명한 담임 선생님이라면 그렇게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 가자 밥 먹으러 이러지 않고 이렇게 한다. 너랑 너는 참 2명은 오늘 학습 태도가 너무 좋아. 칭찬해. 니네는 오늘 집에 일찍 보내주겠어. 니네는 집에 먼저 가도 좋다 한 다음에 보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애들이랑 밥을 먹어도 결과는 똑같잖아요. 아무도 상처받지 않잖아요. 100명 중에서 밥 먹을 98명을 뽑아버리면 상처를 받지만 100명 중에서 밥을 먹지 않을 2명을 집에 먼저 보내버리면 결과는 완전히 같잖아요. 이게 바로 컨비네이션의 엄청난 무기예요. 무슨 뜻이냐? 100명 중에서 98명을 뽑으나 100명 중에서 2명을 뽑으나 언제나 그 경우의 수는 같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계산하고 싶어. 이거는 100 퍼미테이션 98을 98 팩토리얼로 나눠야 되니까 얼마나 괴로워. 하지만 이건 쉽잖아. 왜? 100 곱하기 99 나누기 2가 답일 테니까. 언제든지 컨비네이션 뒤에 나오는 숫자를 앞에 거랑 비교해서 너무 클 때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걸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야. 쌤, 또 바꾸면요? 야, 또 바꾸면 다시 원상 복구되잖아요. 여기서 이거 빼면. 그러니까 한 번만 바꿀 기회가 있다. 컨비네이션 뒤에 있는 숫자가 앞에 있는 숫자랑 거의 비슷하면 너무 크잖아. 이럴 때는 컨비네이션 뒤에 있는 숫자를 바꿀 수 있대요. 어떻게?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걸로. 이거를 교과상이 뭐라고 돼 있냐면 n 컨비네이션 r은 n 컨비네이션 n-r과 같다.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걸로 바꿀 수 있다 이러는데 그 느낌이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그 느낌이다. 그러다 보니까 잘 봐요. 야, 우리 아까 뭐를 공부했었어? 이거 공부한 거 기억나요? 9 컨비네이션 3이 얼마야? 84가지였거든. 그러면 9 컨비네이션 6도 얼마야? 8 컨비네이션 4가지라는 거야. 이렇게 문제가 나오더라도 얘는 뭘로 바꿀 수 있다. 시작.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걸로 뒤에 있는 숫자를 바꿀 수 있으니까 여전히 84를 이용할 수 있다. 7 컨비네이션 4를 구하시오. 얘는 7 컨비네이션 3과 같다 이거지.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걸로 컨비네이션 뒤에 있는 숫자를 바꿀 수 있다 이거지. 근데 얘를 조금 전에 뭐라고 기억했어요? 35가지. 그래서 얘도 똑같이 35가지가 된다. 6 컨비네이션 4 그러면 6개 중에서 4개를 뽑는 방법의 수.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4개를 뽑는 방법의 수. 6명 중에서 4명을 뽑는 방법의 수인데 걔는 6 컨비네이션 2로 바꿀 수 있다.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걸로 바꿀 수 있다. 얘는 15가지.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지. 컨비네이션 2는 암산이 돼요. 왜? 2개를 곱한 게 퍼뮤테이션인데 그걸 항상 뒤에 거 팩토리얼이 절반으로 나누란 얘기나 마찬가지니까 6, 5, 30을 반으로 쪼개서 15가지 이런 느낌으로 손쉽게 처리하실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컨비네이션은 언제나 뒤에 있는 숫자를 딱 한 번 예쁘게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 5 컨비네이션 5는 얼마일까요? 5명 중에서 5명 뽑는 방법의 수. 얘는 뭘로 바꿀 수 있어? 5명 중에서 빵명 뽑는 방법의 수로 바꿀 수 있지. 왜? 앞에 거 뒤에 거 뺀 걸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말 그대로 해석하면 5명 중에서 아무도 안 뽑는 방법이잖아. 그게 몇 가지게? 한 가지지. 왜? 아무것도 안 뽑는 방법 자체가 한 가지가 있다 이거야. 이거를 어떤 식으로도 증명할 수 있냐면 5 퍼뮤테이션 0을 5 퍼뮤테이션 0, 5 퍼뮤테이션 0, 5 퍼뮤테이션 0을 뭘로? 시작. 뒤에 거 팩토리얼로 나눈 걸로 바꿀 수 있고 우리 저번 시간에 연습했었지만 0 팩토리얼은 얼마니까? 1이니까 분모에 1이 있을 때는 지워줘도 된다. 그리고 여러분 팩토리얼로 바꿀 때 앞에 거 팩토리얼 분자에 쓰고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을 분모에 쓴다 그랬으니까 약분하면 얼마? 시작. 똑같이 1이 나오지. 암튼
0으로 끝나면 1인데 이걸 어떻게 기억하자고? 가슴으로 느끼자고. 아무도 안 뽑는 방법 한 가지다. 5명 중에서 5명 뽑는 방법도 다 나와야 되잖아. 5명 중에서 5명 뽑는 방법은 야, 다 나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 한 가지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5명 중에서 1명 뽑는 방법은 얘 또는 얘 또는 얘 또는 얘 또는 얘니까 5가지가 돼서 5 컨비네이션 1도 5가지지만 15 컨비네이션 1은 15가지고 315 컨비네이션 1도 315가지가 돼서 뒤에가 컨비네이션 1로 끝나면 앞에 있는 숫자가 그대로 사용된다라는 것도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러다 보니까 잘 보세요. 5로 시작하는 컨비네이션은 제일 뒤에 있는 숫자가 작은 게 이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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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텐데 5 컨비네이션 6은 없으니까 그치. 이런 것들도 이제 1초 만에 답을 쓸 수 있다는 거지. 뭐 천박하게 빨리 푼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도 안 뽑은 방법이 이제 한 가지. 얘는 5가지. 앞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읽으면 되니까. 얘는 10가지. 얘도 10가지. 얘는 5가지. 왜? 5 컨비네이션 1로 바꿀 수 있으니까. 얘는 5 컨비네이션 0이니까 한 가지.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같고 이렇게 항상 컨비네이션은 대칭성을 이루어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뒤에서 파스칼의 삼각형 이항 정리해가지고 조합의 성질에 대해서 또 따로 공부할 시간이 오겠지만 아무튼 컨비네이션은 이런 정도의 성질을 갖는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합 탑5를 한 다음에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죠. 포함되도록, 포함되지 않도록, 적어도 한 명이 포함되도록, 적어도 한 명이 포함되도록. 그 다음에 악수하는 방법의 수, 그 다음에 조 나누기. 요게 이제 조합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5가지거든요. 그 중에서 요거는 좀 어려워해서 여러분 나중에 따로 여러분한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이번 시간은 포함에 관련된 요 이야기를 한번 하고 맞춰보도록 할게요. 너무 쉬워서. 순열보다 훨씬 쉽거든요. 이 조합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5가지. 순열은 이웃하도록 이웃하지 않 이웃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왔지만 조합은 포함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포함되도록 포함되지 않도록 적어도 한 명이 포함되도록.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 갑과 을을 포함한 10명이 있대. 그러니까 총 10명이 있는 거야. 나머지는 8명이 있는 거지. 갑과 을을 제외하면 이 10명 중에서 대표 3명을 뽑는다. 헉? 대표 3명을 뽑는다고? 그러면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10명 중에서 3명 뽑는 경우의 수니까 10 컨비네이션 3이 답이었겠죠. 그치? 10 퍼뮤테이션 3을 뒤에 거 팩토리얼, 3팩토리얼 나눠주면 답인데 잘 봐요. 대표 3명을 뽑을 때 문제. 갑과 을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죠. 그러니까 3명을 뽑을 건데 대표 3명의 서열은 따로 없으니까 그냥 3명을 뽑기만 하면 되잖아. 순서랑 상관없이. 그런데 그 3명의 대표 안에 갑과 을이 반드시 들어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미리 뽑아두면 되죠. 갑과 을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미리 뽑아야 전날 인사청탁. 나쁜 한국의 문화, 대한민국의 고질병 인사청탁. 2명 뽑아! 전날. 그런 다음에 당일날은 이 8명 중에서 몇 명만 뽑으면 돼요. 그 1명만 뽑으면 돼. 이게 답이에요. 너무 쉽죠? 아니 가까울이 포함되잖아. 그럼 미리 뽑으면 되잖아. 니네 와. 근데 1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니까. 답 8컨비네이션 1가지 끝. 너무 쉬워. 쌤! 갑가을이 반드시 포함되지 않도록은요. 이것도 쉽지. 왜? 가까울 못 오게 해. 이것도 범죄인데. 못 오게 해. 사람 불러서. 막어. 그러면 8명 중에 서만 몇 명 뽑으면 돼. 시작. 3명 뽑으면 되지. 끝. 이게 답.
너무 쉬워. 그치? 갑가을이 없도록 끓으면 나머지 애들 중에 3명 뽑으면 돼. 갑가을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끓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시작. 나머지 1명만 더 뽑으면 되잖아. 벌써 3번째네. 갑가을 중 적어도 1명이 포함되도록 이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3명을 뽑을 건데 적어도 1명이 포함되도록 적어도가 나왔으니까 뭘 생각하면 돼요? 여사권. 여러분, 적어도 1명이 포함된다. 여사권은 뭐야? 아무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2개가 서로 여사권 관계인 거예요. 맞네요. 아예 포함되지 않는 거, 갑과 을이 모두 다 포함되지 않는 거랑 적어도 1명이 포함되는 거는 여사권이니까 갑과 을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경우의 수가 이거였잖아. 8명만 가지고 3명 뽑는 거. 어디에서 빼주면 돼? 전체 경우의 수 10명 중에 3명 뽑는 거에서 여사건으로 풀면 되겠네요.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적어도 1명이 포함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가 생긴다. 그래서 조합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5가지 탑5 중에서 포함이 들어가 있는 거는 아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이 조나누기는 따로 공부한다 그랬고요. 악수는 뭐냐면요, 5명이 서로 악수하는 방법의 수를 계산하시오. 이런 거. 그럼 일일이 다 계산을 하면 5명이 이 둘도 한번 악수해보고, 둘도 악수해보고, 둘도 악수해보고, 둘도 악수해보고, 둘도 악수해보고, 너무 복잡하니까 쉽게 생각하려면 악수하는 데는 여러분 몇 명 필요해요? 2명만 뽑으면 악수가 되잖아요. 그러네요. 순서에 상관없이 2명만 뽑으면 한 번에 악수가 이루어지니까 5명이 서로 악수하는 방법의 수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5명 중에서 2명 뽑는 방법의 수랑 똑같다. 15명이 서로 악수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그럼 시작. 15명 중에서 2명이 뽑을 때마다 한 번씩의 악수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2명을 뽑는 방법의 수나 악수하는 방법의 수나 완벽하게 뭐하다. 시작. 똑같다. 이것이 바로 조합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조합 탑5였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초 이야기 끝.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이렇게 맨 처음 시간에 공부했던 합의 법칙, 곱의 법칙, 그 다음에 순열 탑5, 조합 탑5, 순열의 정확한 뜻, 조합의 정확한 뜻까지 완벽하게 인지된 상황이니까 이 느낌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원순열부터 시작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